지난 9월 15일 우리 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된 합동 응원전에서 고려대학교 응원단 총기획이 우리 대학교 기수단 예비단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는 지난 9월 14일 사회학과 전공 수업에서 진행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강연을 수업권 침해로 판단하고 류석준 교수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언더우드 계열, 하스 계열, ISC 계열로 이뤄져 있고 그 아래에 16개의 전공이 존재합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연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신서윤, 이우건입니다. 11월 셋째 주 YBS 뉴스를 시작합니다. 합동 응원 당시 고려대 응원단이 우리 대학교 응원단원에게 폭행을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대 측 응원단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진정성에 대해 지적을 받아 새로운 사과문을 공유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김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고전을 향한 기대로 캠퍼스가 들썩였던 지난 9월 21일 고려대학교 응원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편의 사과문이 게시됐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합동응원전에서 물리적 가격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과문에 따르면 합동응원전 도중 동선이 충돌하자 고려대학교 총기획은 우리 대학교 예비단원에게 언성을 높였고 이어 오른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사과문에는 고려대학교 총기획과 응원단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열린 회의에서 고려대학교 총기획은 자신의 가격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응원단장은 우리 대학교 기수단장에게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했던 겁니다. 몇 시간 뒤 우리 대학교 기수단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고려대학교 응원단의 사과문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수정된 사과문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을 확립하려는 의지나 재발 방지 교육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다음 날인 2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총기에게 사퇴와 별도의 징계 논의를 약속하는 새로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에서 약속한 대로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지난 24일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 결과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김송입니다. 지난 9월 14일 사회학과 전공 수업에서 진행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강연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중앙도서관 앞에 부착된 대자보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강연에 관해 류석준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홍 대표는 지난 9월 14일 사회학과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소할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강연이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강연은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의 특강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은 류석준 교수가 아니라 류석준 교수가 데려온 홍준표 대표가 진행한 겁니다. 사회학과 학생회 측이 과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발전사회학 수업을 맡고 있는 왕혜숙 교수 역시 홍 대표가 강연을 진행할 것이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수강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 특강을 온 날에 저희가 사전에 공지받은 바로는 이제 류석준 교수님의 특강이다라고만 저희가 공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수업에 갔을 때 그게 첫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고 굉장히 조금 한편 강연을 촬영했던 기자 중 일부는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회학과 학생회는 사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를 열고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모아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 결과 학생회는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점과 수업을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홍 대표의 강연이 수업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학과 학생회장 민승환 씨는
이런 논의 결과 학생회 차원의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류석춘 교수의 반응에 따라 추후 대응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연자의 문제보다는 수업권 침해라는 사건 자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대자보에서 강연 내의 발언에 관한 문제 제기는 자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류석춘 교수나 홍준표 대표 측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BS 뉴스 김건훈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전임 교수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더우드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우선 수강권이 주어지는 수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새 목표에 기반하여 학부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언더우드 계열, 하스 계열, ISE 계열로 이뤄져 있고 그 아래에 16개의 전공이 존재합니다. 언더우드 계열의 강의는 커먼 커리큘럼이라고 불리는 CC 수업과 각 전공의 영어 강의로 구성되며 20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20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2학기에 UD 이콘에서 개설된 전공 강의의 경우 최소 50명 이상의 정원으로 강의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언더우드 계열은 전임 교수 없이 전공 겸직 교수로만 강의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수가 1인당 맡아야 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스 계열과 ISE 계열은 계열명에서 융합적 학문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계열 역시 전임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IC는 하스와 ISE 계열의 강의 증설을 위해 언더우드 국제학부 학생들이 우선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늘려 전임 교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제대 편대상 전공마다 전임 교수님 2분 이상이 배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 분이 배정되어 있는 전공들이 많습니다. 또한 계열 학사 지도 교수님 3분께서 1,500명이 넘는 재학생의 학사 지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교수진의 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임 교수의 부족 문제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입학금을 제외한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2017학년도 학부 등록금은 686만 9천 원으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언더우드 국제학부 소속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서 2점 이하의 점수를 준 학생의 비율은 88.3%에 달했습니다. 학부생들의 교육을 위해 단과대학 차원의 진실된 논의와 전임 교수 증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두 선분이 지난 14일과 16일 두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송희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출마 선본이 없어 총학선거가 무산된 이후 저조한 투표율로 지난 3월에 있었던 보궐선거마저 무산돼 비대위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번 2018학년도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선 2개의 선본이 입후보 등록을 완료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선본을 검증하게 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토론회는 각각 국제캠퍼스 송도 2학사 치킨계단에서 오는 14일 저녁 8시부터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오는 16일 낮 12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교 사상 처음으로 1년간 총학에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책토론회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캠퍼스의 경우 학생들의 토론회 참여도가 비교적 낮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촌 캠퍼스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는 아무래도 학우분들께서 플로어에 방청도 많이 와주시고 질문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국제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회는 아무래도 새내기 분들께서 정책 토론회 존재 여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홍보가 잘 안 되어져 있는 상태라서 반응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연세언론출판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는 학내 언론단체 질의응답, 주도권 토론, 플로어 질문 순서로 이뤄집니다. 학내 언론단체 질의응답 순서엔 YBS, 연세춘추, 연세애널스, 열, 연세, 문우, 상경논총, 015B 등 연세언협의 8개 정회원 단체들이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론단체들은 회의를 통해 질문을 정하고 언론단체별로 배분한 각 질문을 선본에 사전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결정한 뒤
질문지를 선본에 전달합니다. 이어서 2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했을 경우에만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에선 선본들이 서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고, 마지막 순서인 플로어 질문 시간엔 토론회장에 있는 학생들이 선본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선 학생들의 선본 점검과 의미 있는 한 표로 학생 사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16일 정책 토론회가 있을 학생회관 앞에서 YBS 뉴스 김송입니다. 2018 제54대 총학생회 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